구글 퀴즈를 활용해서 쉽게 과정평가하기에 대한 사용 설명을 선생님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구글 퀴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구글 퀴즈 선생님들이 봐서 어떤 건지는 알 겁니다. 그 구글 퀴즈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구글 퀴즈입니다. 여기다 제가 15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구글 퀴즈를 어떻게 과정평가하기, 그다음에 형성평가,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쉽게 해야 되는데, 과정평가니까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을 건데, 그걸 어떻게 쉽게 손쉽게 평가에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글 퀴즈는 여러분들 보셔서 알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구글 퀴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구글 퀴즈 문제를 만들 때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글 파일들, 문제 한글 파일들을 가지고 또는 PDF 파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캡처를 뜨는 방법을 취했고요. 캡처를 떠서 1, 3, 4, 5번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답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다 모든 문제가 1점으로 새겼고요. 그냥 몇 번에서 완료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퀴즈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응답을 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응답을 하게 되면은 응답한 것에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보면은 응답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누적을 해서 학생의 점수에 반영했는데, 누적을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했고, 학생들이 했던 누적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2, 3, 퀴즈 3, 4, 5, 6 이제 13번까지 했고 그랬었는데, 거기다 누적 데이터가 있고, 누적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총점이 얼마고,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한 한선 점수는 얼마이고, 뭐 학년 최고점, 자신이 맞는 점수, 그다음에 한선 점수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했고, 일반도 있고, 이 다른 반도 이렇게 있고, 다른 반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오늘 구글 형성평가, 구글 퀴즈를 활용해서 쉽게 과정평가하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형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했느냐를 보겠습니다. 형성평가 이렇게 이제 평가 계획서에 제출했습니다. 20점을 해서요. 좀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근접평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낮아서 제가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1학기 때는 아무튼 20점으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 차례 형성평가, 아까 10번이 넘는 형성평가를 한꺼번에 예, 수행평가로 반영을 했었는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평가 계획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매 단원마다 시행되는, 뭐 꼭 단원이 아니더라도 단원이 2번씩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매 단원마다 어, 오픈북을 했습니다. 구글 퀴즈 결과를 누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점 대비 85% 이상 획득하면은 만점, 20점 만점, 75% 이상이면 15, 19점, 18점 이렇게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퀴즈를 하는데, 구글 퀴즈의 유의사항을 제가 학생들이 줬습니다. 교과서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을 했기 때문에 이 형성평가 가능했고요. 어, 어차피 그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난이도는 중간고사의 지필평가와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단원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얼마 배우지 않은 내용,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한 내용은 기억하겠지만 완벽하게 숙달을 시키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를 보거나, 교과서도 안 나왔을 거나 어떤 경우는 인터넷 검색까지 허용을 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보게끔 합니다. 참고로 저는 2학년이라서 IT 기기, 디버스 IT 기기는 없고요. 예전부터 휴대폰을 사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요번에 휴대폰까지 제가 공기계를 샀어요. 한 10대 정도 제 돈 들여서 10대 정도의 공기계를 사서 한 50만, 70만 원 그렇게 들었는데요. 공기계를 사서 이제 과학실에다가 비치해 두고 휴대폰을 안 가져온 학생들은 그 공기계를 제시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뭐 줌을 이용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글 퀴즈 모든 문제 순서가 모든 학생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퀴즈 세팅한다는 거 이제 선생님도 아실 텐데요. 내가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구글 퀴즈 세팅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요. 예. 아까 구글 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구글 문서죠. 구글 문서가 퀴즈로 변경시키게 하려면은 여기 설정에 가서 퀴즈로 만들기를 해줘야 됩니다. 퀴즈로 만들기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틀린 문제는 학생들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도 볼 수 있지만 정답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못 보게 하고 응답을 하고요. 이메일 주소 수집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에 보면은 여기서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나타나는 질문을 무작위로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날짜도 문제 푸는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컨닝을 하는 좀 위험을 많이 방지했다고나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닝 방지를 구글 퀴즈가 해냈다고 볼 수 있죠. 최대 3회까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를 학생들이 틀리면 그 점수가 나타나죠. 그러면 보니까 자기가 몇 점 틀렸다는 게 나타나고 또 자기가 틀린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적의 반영은 가장 높은 점수, 최대값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반드시 수업 시간 이내에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수행평가 할 때의 기본 수칙이죠. 그래서 뭐 결석한 애가 아니라면은 최대한 무조건 수업 시간 이내에만 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도록 했고요. 이게 이제 가정평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구글 퀴즈에 대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 좀 뭐 또 계기를 좀 설명하자면은, 제가 과학을 가르치는데 과학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주면 좋은데 과학의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수학은 또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플러스 학원 수업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건 또 학원에서 많이 보충하기도 하고요. 근데 과학은 어려운데 수업 시간만 거의 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무리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문제집에 있는 내용에는 교과 내를 아우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 그전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수에 학생이 대처를 잘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번 문제를 통해서 숙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를 다시 본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문제 내용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제 다양한 여러 번의 숙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만이 이제 과학의 실력이 향상되게 되는데 근데 과학은 학생들이 학원도 안 다니고 또 문제 풀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숙달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렇게 뭔가 형상평가를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자. 근데 알다시피 문제를 풀게 하고 인쇄해서 종이 나눠주면 그게 교사가 채점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에게 문제 주고 너희들 풀어봐. 응답 여기 있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평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제가 찾았던 것이 자동 채점되는 객관식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2010년인가 17년인가 구글이 이 자동 채점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료인 겁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교사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거였어요. 정말 교육 플랫폼, 교사 지원 교육 플랫폼에서 이제 철두철미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았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저한테 제공된다는 거. 그리고 성능도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그때 2010년, 17년 그때쯤부터 구글 퀴즈로 형성평가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거 15문제인데 15문제 만드는데 제가 들어가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숙달되었기 때문에 30분 걸리는데 처음에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숙달시키다 보면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 보면은 이게 다 제가 만들고 중학교 2학년 과목의 구글 퀴즈, 구글 형상평가 퀴즈들의 목록입니다. 1단원부터 매 단원마다 있는 게 아니라 매 단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매 단원에 어쨌든 2개, 어쨌든 3개까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채점되게끔 해서 이렇게 수행평가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약간 좀 숨겼습니다. 이름은 끝자락만 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걸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프로그램에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 보면 왼쪽에 데이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1번부터 주소가 있고요. 이 퀴즈 2번의 주소, 퀴즈 3번의 주소가 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 이거에 대한 주소를 바꿔주면 되고 아직 퀴즈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공주소입니다. 비어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 공데이터라고 하죠. 처음에는 기존에는 샘플 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제 어떤 점수가 있는 거 있으면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록이 쭉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샘플 퀴즈 공데이터로 다 링크가 있었을 겁니다. 자, 학생이 이제 퀴즈 1번 걸 퀴즈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서 응답을 하면은 이쪽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퀴즈에 대한 학생들 응답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현준 학생이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13점을 맞았네요. 근데 노현준 학생 어딘가 또 보면은 또 문제를 푼 게 또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푸는데 점수가 낮아졌군요. 근데 다시 풀어서 노현준 학생 다시 풀어서 15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풀어서 15점을 맞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여기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데이터 목록 리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퀴즈 1번에다가 컨트롤 V 해주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액세스 허용하라고 말 나올 거예요. 액세스 허용. 그러면 액세스 허용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 퀴즈 1번에 대한 데이터가 학생들이 맞은 점수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쭉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 이제 그리고 또 퀴즈 2번이 또 있다. 퀴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한 퀴즈입니다. 그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있고 단인상이 여기다가 또 여기도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한번 오덕인 학생을 한번 봐볼까요? 오덕인 학생 처음에는 12점을 맞았고 두 번째는 14점을 맞았는데 한번 더 풀어서 최종적으로 15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반복할 수 있고요. 자, 그 학생들의 데이터의 목록 주소를 컨트롤 C 해서 두 번째 퀴즈 주소, 두 번째 퀴즈 주소 있죠? 두 번째 퀴즈 주소에다가 또 컨트롤 V 해주고요. 액세스 허용이라고 어떨 겁니다. 액세스 허용해주면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나타나게 하고 이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일반에 해당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학생들이 봤던 여기 학생명을 쭉 써주는데 학번하고 학생명 써줍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은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적돼서 여기 점수 합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 합입니다. 점수 합의 프로그램 된 걸 보면요, 맥스 최대값인 거거든요. 첫 번째 것의 최대값,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의 최대값,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의 최대값, 그다음에 네 번째 퀴즈의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합산을 그리고 다 더했죠. 여기 점수 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점수가 학년 최고점, 다 맞은 사람이 최고점인데 최고점에 비해서 몇 프로 이상을 차지했느냐. 만점에 대해서 85%면 20점, 75%면 18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은 223문제 중에 223점을 맞았네요. 만점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만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고요. 이건 2학년 1반이고 여기서는 2학년 2반이고 2학년 3반, 2학년 4반 이렇게 만점 학생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그대로 수행평가로 넣으면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시험을 본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정평가를 하는데 과정평가에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을 때 교사의 도움이라든가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게 피드백인데, 이게 과정 이식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일일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로 써주는 피드백을 다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200명, 300명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평가 한 번 보고 200, 300명의 학생이 다 어땠네 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피드백 방법에 이렇게 제시험을 형태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시험이거든요. 자동으로 구글 퀴즈에서는 제시험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봤던 것처럼 11문제 맞았던 애가 제시험을 통해서 15문제를 만점을 맞는 것까지 이뤘거든요. 교사가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었겠고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어떤 피드백이 교사의 도움 없이도 학생 스스로가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드백의 목적이 그 학생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최고의 실력으로 도달하도록 돕는 건데, 교사의 도움 없이도 학생 스스로가 피드백을 자기주도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최고 점수를 도달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거죠. 이것만큼 좋은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퀴즈가 자동적으로 우리 과정 평가에 피드백 기능까지 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글 퀴즈, 구글 형성 평가, 구글 퀴즈로 과정 평가를 하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구글 퀴즈를 활용해서 과정 평가하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학생 평가 컨설팅을 자주 가는데, 학생 선생님들에게 이 내용을 제시해 주면서 과정중심 평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과정중심 평가가 되고 정말 과정이 살아있는 평가죠. 거기에 피드백도 교사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돼 있고, 그리고 교사는 아까 프로그램 하나만 쓰면은 자동으로 모든 점수가 누적되고 해서 수행평가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래서 편하게 교사가 과정중심 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여기는 소스를 선생님들에게 드리게 되었으니까 소스를 복사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과정중심 평가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용 설명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제 사용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